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기초연금 받으실 수 없어요. 지난주 부산 연제구 주민센터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74세 김영순 할머니가 복지담당자에게 들은 말이었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65세도 훨씬 넘었고 들어오는 돈이라곤 국민연금 60만 원뿐인데 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통장에 4억 8천만 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둠 돈이 죄가 된단 말이야? 할머니의 절규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나도 그런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30년간 사회보장제도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온 이종민입니다. 제가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김영순 할머니와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통장에 겨우 800만 원밖에 없어서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전에 아들 결혼자금으로 2억 원을 증여하신 기록 때문에 완전히 막혔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려고 준 돈이 내 기초연금을 가로막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복지사무소에서 소리치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이만 65세 넘으면 당연히 받는 거 아닌가? 소득 없으니까 전액 다 받을 수 있겠지. 통장에 생활비 좀 모아둔 게 뭐 어때? 바로 이런 생각들이 함정입니다. 무서운 함정이에요. 제가 지난 5년간 조사한 충격적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기초연금 계산법을 완전히 잘못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분은 못 받고 받을 수 없는 분은 헛된 기대만 하고 계신 거죠. 실제로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심지어 최근에 자녀들에게 주신 돈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스캔됩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부부는 최대 월 54만 8천 원, 혼자 사시는 분은 34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법을 모르면 이 소중한 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잠깐 제가 왜 이 일에 목숨을 걸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5년 전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셨다가 복잡한 설명에 포기하고 돌아오셨어요. 담당 공무원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그냥 체념하셨죠. 우리 같은 사람은 받는 게 아닌가 보다.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직접 공부해서 어머니께 받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결과는 어머니는 매월 27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들아,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사람들은 어떡하지? 바로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혜택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휴대폰이나 종이를 꺼내세요. 통장 잔고를 적어보시라고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숫자로 정확히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얻게 될 것들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가진 돈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3분 만에 판단하는 마법 공식을 터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 통장 잔고를 얼마로 관리해야 최대 혜택을 받는지 정확한 한계선을 알게 되죠. 세 번째,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와 완벽한 대처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기초연금과 연계된 숨겨진 복지 혜택들까지 한꺼번에 챙기는 비밀 노하우를 완전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김영순 할머니 상황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4억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갖고 계시면서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말이에요. 아니면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자식 도와준 게 독이 됐다는 걸 알게 됐다면요? 여러분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실수를 절대 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관심이 여러 가정의 노후를 구할 수 있어요.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김영순 할머니가 왜 4억 8천만 원을 가지고도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됐는지, 그리고 박철수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의 가슴이 뛸 만한 놀라운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계산의 비밀이 지금 시작됩니다. 자, 이제 김영순 할머니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의 진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추적해 보세요. 분명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는 정부가 숨겨놓은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할머니 상황을 다시 보세요. 국민연금 60만 원 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럼 당연히 기초연금 대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탈락했을까요? 비밀은 바로 통장 속 4억 8천만 원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현금을 이렇게 마법처럼 변환시킵니다. 할머니 통장에 4억 8천만 원이 있으면 여기서 먼저 2천만 원을 공제해줘요. 이건 기본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은 4억 6천만 원, 이 돈에 정부가 정한 연 4%를 곱하는 거예요. 왜 하필 4%일까요? 정부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연 4%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 수익만큼은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통장에 가만히 있는 돈을 마치 이자 받는 것처럼 계산한다니요. 계산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4억 6천만 원에 4%를 곱하면 연 1,840만 원,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153만 3천 원입니다. 이게 바로 할머니의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할머니 통장에 4억 8천만 원에서 나오는 실제 이자도 별도로 계산됩니다. 요즘 정기예금 이자가 연 3%라고 가정해 볼게요. 4억 8천만 원에 3%면 연 1,440만 원, 월로 환산하면 120만 원의 이자가 나와요. 정부는 여기서 월 4만 원만 깎아주고 나머지 116만 원을 이자 소득으로 잡습니다. 겨우 4만 원만 공제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충격적인 최종 결과를 보시겠어요.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 153만 3천 원의 이자 소득 116만 원을 더하면 269만 3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60만 원까지 더하면 할머니의 총 소득 인정액은 329만 3천 원이 되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의 기준이 228만 원이었죠. 329만 3천 원은 이 기준을 무려 100만 원 넘게 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평생 모은 돈이 오히려 벌이 되다니. 할머니의 이 절규가 바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잠깐,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혼자 사시는 분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으려면 통장의 돈을 도대체 얼마까지 가질 수 있을까요? 역산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통장에 약 3억 8천만 원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라면 무려 6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3억 원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너무 많으면 못 받게 되는 이상한 구조거든요.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조병철 할아버지는 통장에 3억 2천만 원이 계시면서도 기초연금 전액을 받고 계세요.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 정도로 기준선 안에 들어가시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박철수 할아버지의 비극적인 사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통장에 겨우 800만 원밖에 없으셨어요. 당연히 기초연금 대상이라고 확신하고 계셨죠. 그런데 6개월 전에 아들 결혼자금으로 2억 원을 증여하신 기록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정부는 최근 5년 내에 증여한 돈도 여전히 여러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요. 2억 원을 증여했다고 해서 그 돈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 기준으로 매월 304만 8천 원씩 자연스럽게 소모된다고 보고 차감해줍니다. 2억 원을 304만 8천 원으로 나누면 65개월,
즉 5년 4개월이 지나야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6개월 전에 증여하셨다면 아직 59개월이나 더 남아 있어요. 그동안은 여전히 상당 부분이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되니까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 거죠. 자식 잘 되라고 준 돈이 내 목을 조르다니 이게 무슨 세상이에요? 할아버지의 한탄이 정말 가슴 아프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부동산이나 다른 소득도 모두 합산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집을 하나 더 갖고 계시거나 임대소득이 있으시거나 작은 사업이라도 하고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장 잔고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통장에는 1억 원밖에 없으셨는데 작은 상가 하나를 임대 주고 계셔서 월 50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으셨거든요. 바로 이 50만 원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믿어지시나요? 50만 원 때문에 월 34만 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잡한 계산들 때문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포기하고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완벽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 복잡한 계산을 역이용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는 놀라운 전략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들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특히 자녀분들과 돈 거래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생사를 가르는 원칙들도 완전히 공개할 예정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함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충격적인 실화부터 들려드릴게요. 지난달 광주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69세 송미자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아들과 상의했어요. 아들이 그럴듯하게 말했죠. 어머니, 통장돈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잠시 맡아서 보관해 드릴게요. 그럼 기초연금 받을 수 있잖아요. 할머니는 아들 말이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통장에서 3억 원을 아들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증여 신고는커녕 아무도 모르게 몰래 말이에요. 한 달 후 자신만만하게 기초연금을 신청을 알았는데, 할머니, 한 달 전에 3억 원이 빠진 기록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담당자의 질문에 할머니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아들이 잠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받을 거라고요. 그 순간 담당자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기초연금 부정수급 시도로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증여신고도 안 하셨네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초연금은 당연히 거절당했고 일주일 후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3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무려 4,200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와서 오열하셨어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기초연금 포기하고 말 걸 그랬어요. 괜한 욕심 부리다가 더 큰 손해만 봤네요. 여러분, 이런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돈의 흐름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럼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실제로 성공한 어르신의 지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정호 할아버지 부부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통장에 7억 원이 있어서 기초연금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예금을 5개 은행에 분산시키셨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때문에 은행마다 1억 원까지만 보장되니까 안전성도 높이면서 동시에 이자율 좋은 곳을 찾아서 옮기신 거죠. 그 다음 단계가 핵심이었어요. 6억 원 한도 내에서 유지하면서 나머지 1억 원은 무려 5년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자녀들에게 정식으로 증여하셨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부가 합쳐서 월 54만 8천 원씩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연간 657만 6천 원이에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돈을 똑똑하게 관리하면 정부 혜택도 받으면서 자녀도 도울 수 있더라고요. 무작정 하면 안 되고 계획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생명보다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법칙,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송미자 할머니처럼 갑자기 큰 돈을 옮기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모든 계획은 최소 5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해요. 두 번째 절대 법칙, 증여할 때는
반드시 정식 절차를 밟으세요. 세무서에 신고하고 증여세도 정확히 내셔야 합니다. 몰래 하려다가는 나중에 몇 배 더 큰 피해를 봅니다. 세 번째 절대 법칙, 부동산까지 함께 계산하세요. 대구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통장에는 2억 원뿐이었는데 시가 8억 원짜리 아파트 2채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어요. 이제 구체적인 한계선을 공개하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통장에 3억 8천만 원까지는 기초연금 전액 수급이 가능해요. 4억 원이 넘기 시작하면 기초연금이 조금씩 깎이기 시작하고 5억 5천만 원 정도 되면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부라면 6억 원까지는 전액 수급 가능하고 8억 5천만 원까지는 일부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65세가 넘은 경우예요. 울산에 사시는 최영수 씨 부부는 남편이 67세, 부인이 62세였거든요. 남편 혼자만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부인 명의 통장까지 모두 합쳐서 계산하더라고요. 부인 건 왜 합쳐서 계산해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부부는 경제공동체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추가 혜택을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다른 복지 혜택도 연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의료급여, 이종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가 혜택까지 합치면 실제 효과는 훨씬 클 수 있어요. 실제로 제주도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기초연금 27만 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병원비 할인까지 받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월 4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답은 명확합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오늘 알려드린 공식으로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 기준을 넘는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5년 후를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결정 하나가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기셔야 할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실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먼저 생명보다 중요한 체크리스트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금융재산을 낱낱이 파헤쳐 보세요. 은행 예금은 물론 적금, 주식, 보험, 펀드, 심지어 잊고 있던 계좌까지 모든 것을 종이에 적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최근 5년간 자녀에게 준 모든 돈을 기억해내세요. 결혼자금, 사업자금, 심지어 명절 용돈까지 모두 다요. 세 번째, 부동산이나 임대소득 등 숨겨진 소득원들을 점검하세요. 이 작업을 하다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강원도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게 가입해둔 적금이 무려 7개나 있다는 걸 발견하셨거든요. 이런 것들도 모두 재산으로 계산되니까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기초연금 신청은 도대체 언제 하는 게 좋나요? 65세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신청하시면 65세 되는 달부터 바로 받기 시작합니다. 늦게 신청해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지만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니까 서두르시는 게 유리해요. 부부가 모두 65세인데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네, 각자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재산 조사는 부부 합산으로 이루어져요. 이 점 꼭 기억하세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는데 정말인가요?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국민연금 월 48만 4천 원을 넘어서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조금씩 깎여요.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기초연금액도 즉시 조정됩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시라면 미리 대비책을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실제로 도움될 만한 준비물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서류 보관함을 하나 마련하세요. 다이소나 이마트에서 파는 A4 서류함이면 충분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실용적이거든요. 계산기도 꼭 준비하세요. 스마트폰 계산기보다는 따로 된 계산기가 큰 숫자 계산할 때 훨씬 편리합니다. 카시오나 샤프 같은 브랜드의 기본형이면 충분하고요. 통장 정리도 중요합니다. 여러 은행에 커져 있는 계좌들을 주거래 은행 두 군데 정도로 정리하시면 관리도 편하고 신청할 때도 서류 준비가 쉬워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릴게요. 절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필요하면 사회복지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라고요.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박영철 할아버지는 처음에 혼자 신청했다가 서류 미비로 2번이나 반려당하셨어요. 그런데 지역복지관 사회복지사와 함께 준비하니까 한 번에 통과되더라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슴 뭉클한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충청도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복잡한 계산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손자가 할머니를 위해 직접 계산해서 신청해드렸거든요. 결과는 할머니는 매월 31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라. 이제 너희들한테 용돈 달라는 소리 안 해도 되겠다. 이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고 말이야. 여러분, 기초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감이고 자존심이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이에요. 월 30만 원이라도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이라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대가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소중한 권리예요. 제가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 연락해서 선생님 덕분에 기초연금 받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받으시기 바라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분께 개별 답변은 어렵지만 공통적인 질문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관심이 여러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지킬 수 있어요.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되거든요. 이런 실용적인 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당당하게 기초연금 받으시는 그날까지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당당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